예, 여의도 정치권 소식 짚어볼까요? 21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이제 새 원내 사령탑이 탄생을 합니다. 여당은 이미 오늘 이렇게 뽑았습니다.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이 미래통합당도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운명이 차기 지도부에 넘어갔기 때문에 또다시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그 조기 전당대회보다 낫다는 게 제 입장이었고, 조혜진 당선자는 그 조기 전당대회가 훨씬 더 낫다 이런 입장이었었는데, 문제는 전체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선자 총회를 중심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야 할 일이지 한두 사람이 강하게 주장해서 끌고 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내일 결정되잖아요. 주호영이냐 권영수냐. 그런데 어쨌든 두 사람 중에 누가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되더라도 김종인 비대위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애초에 원내대표 후보군이 4명 혹은 그 이상으로 거론될 때 주호영 의원 그리고 권영세 당선인 모두 다 김종인 비대위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듯한 발언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비대위가 사실 상임 정국위에서 이 임기를 늘리는 것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은 전임 지도부에 의해서 좌초가 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평가는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인 총회를 모아서 뜻을 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 권영세 후보 본인은 우호적인 입장이지만 러닝메이트인 정책위 의장 후보인 조혜진 당선인 같은 경우는 반대다. 조기 전대가 낫다는 입장이니까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누가 되어도 김종인 비대위를 안 한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선인 전체 투표 등을 거칠 텐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전 선대위원장이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본인을 추대하는 형식이 아니라 할지 말지 또 이렇게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토론을 하고 표결을 했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무슨 몇십 명 넘는 표 중에서 40 몇 표 대 30 몇 표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됐을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걸 또 선뜻 받아들일까? 이 부분도 변수로 남아있는 셈이죠. 글쎄, 오늘로 퇴임하는 심재철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도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저도 그 방안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적 쇄신을 해야 되고 새롭게 모아놓은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내부에서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인적 관계에 얽혀서 제대로 잘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외부에서 사람 데려와서 우리가 수술을 받는 게 낫다. 최근에 당 해체론까지 나왔습니다. 이제는 외부 수술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힘을 싣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심재철 원내대표 얘기한 것처럼 내부에서 이제 좋은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예. 예를 들어서. 한더하더라도 이 개혁 대상과 칼을 휘두르는 사람과 칼을 맞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를 얽혀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측면 하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결국 지금 저 보수 정당의 지난 총선에서 개멸적인 패배를 당한 이후에 결국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이거거든요. 만약에 내부에서 개혁의 비대위원장을 뽑는다. 구조적으로 영남 중진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영남 중진 의원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중도층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영남 중진들 본인들이 물갈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영남 중진들이 이번에 다선연이 되면서 개혁을 선봉장에 돼가지고 당을 개혁을 한다? 이게 수도권 중심의 중도층 유권자한테 어느 정도 먹히겠습니까? 별로 소홀하게 없다라는 거죠.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번에 낙선하긴 했지만 본인은 수도권에서 계속 의원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도층 민심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걸 잡지 못해서 본인 선거에 낙선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래통합당에 있던 영남 중진들 가지고는 당 개혁이 어렵고 수도권 유권자들, 중도권 유권자들한테 절대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요. 알듯 말듯한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일 겁니다. 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는 뭐. 내 마음은 어떻게 알아? 모두 이제 5선급, 4선급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 당의 어쨌든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장관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다선의 어쨌든 권위로서 상당 부분의 당의 운영을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도 한번 살려냈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실적 보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거를 굳이 뒤엎어야 될 이유도 지금 모르겠는 겁니다.
실적 보고 간다, 이도원 의원님. 그러면 결국 어떤 조건이든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게 중론인가 봅니다. 뭐 현재는 그런데 당내에 이제 자강론이 있고 그 비대위론,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론이 있는데 다수는 이제 비대위,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론인 것 같고, 총선이 끝난 뒤에 그 84명의 당선자 가운데 70명 이상이 김종인 그 전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들은 게 지난주니까 예. 아마 지금은 더 늘어서 한 80명 정도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그 전화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그 지금 주호영 그 원내대표 후보가 있고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가 있는데 두 분이 단순하게 그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는 게 아니라 두 분 다 그 김종인 씨하고 굉장히 그 개인적인 그 굉장히 깊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 분 중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김종인 지금 그 전 위원장은 굉장히 그 계획을 다 세워놓은 것 같아요. 짧게는 내년 그 3월에 부산시장 플러스 알파 선거부터 그 다음 해에 대선과 그 지방선거에 맞춰서 어떻게 그 인적 구성을 하고 여의도 연구원은 어떻게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쭉 그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실행을 하겠는데, 이제 그게 얼마나 국민들의 이제 지지를 받을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반면 여당에서는요, 조금 전 4선의 김태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당선 소감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쯤 넘어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과반수 바로 네, 맞습니다. 82표 나왔던데, 김종욱 교수님, 친문 김태년 의원이 새 원내사령탑이 됐다. 어떤 당내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까?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김태년, 전해철 이 두 의원의 양강구도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예. 저는 선택은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의원 모두 친문이기도 하고 당권파, 친이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마음 편하게 투표했을 것 같고요. 또 이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재수생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이인영 의원을 뽑았던 재선 의원급들 이상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좀 편안하게 진행된 것 같지만, 하지만 그 무게는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180명, 지금 뭐 177명 얘기도 나오지만 거대한 여당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책임들을 갖다 다 예를 들면 져야 되는 원내대표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반면에 말씀하신 비주류로 지칭되고 있는 정성호 같은 경우가 9밖에 안 나왔다는 내용들은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2004년도에 108번내를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의원들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전 적어도 좀 이념을 중시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파 만들지 않고 팬덤 만들지 않는 정치로 갈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협치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임이 있었던 여의도 잠깐 다녀왔습니다.